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옆집에 사는 석유 부자 삼촌이 있어요.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인 석유가 콸콸 쏟아지죠. 그런데 이 삼촌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돈이 부족해지자 먼 동네에 사는 큰손 중국 형한테 무려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립니다. 걱정 마, 내가 나중에 석유로 다 갚을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웬 특수부대가 나타나 이 삼촌을 포대에 담아 비행기에 태워 가버립니다. 자, 그럼 돈을 빌려준 중국 형은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80조 원은? 그리고 삼촌네 집마당에 지어놓은 내 창고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판 납치 사건의 전말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2026년 1월 3일 새벽 모두가 새해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밤하늘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국의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의 부솔루트 리잘브, 즉 절대적 결의가 시작된 겁니다. 미군은 순식간에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거처를 급습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체포되어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졌죠.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잡아갔던 사건 이후 미군이 다른 나라의 현직 국가원수를 직접 압송해간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은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꽉 잡고 있으니 중국은 남미에 자신들만의 안전한 주유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미국이 밀어주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계약? 그거 독재자가 불법으로 맺은 거니까 무효야. 우리 석유 이제 중국 말고 미국이랑 서방 국가에 팔 거야. 이렇게 되면 중국은 빌려준 돈 80조 원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남미에서 공들여 쌓아온 에너지 보급로 자체를 잃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않고 중국의 남쪽 보급로를 끊어버린 셈이죠.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박아놓은 거대한 말뚝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그 말뚝을 아예 뽑아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내 집 거실을 빌려줬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그 자리에 내 원수가 들어앉은 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이 무서운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미에서 한 방 먹인 미국은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위쪽 멕시코로 돌립니다. 그곳에는 중국의 돈줄과 마약이 복잡하게 얽힌 또 다른 거대한 덫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왜 멕시코의 마약왕을 잡으면서 중국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걸까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먼 동네 부자 삼촌네 집이었다면 멕시코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집 담장 하나 사이인 뒷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뒷마당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마약 카르텔 CJNG와 그들의 우두머리의 맨초였죠.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파트너지만 동시에 마약과 범죄가 흘러 들어오는 열린 뒷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미국은 이 뒷문을 아주 세게 닫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날 새벽 멕시코군은 미국의 정밀한 정보 지원을 받아 엘 맨초의 은신처를 전격급습했습니다.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로 불리던 엘 맨초의 사살. 미국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그토록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엘 맨초를 끝장냈을까요? 단순히 마약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중국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좀비 마약 펜타닐을 아시나요? 매년 수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이 마약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 알고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펜타닐을 만드는 핵심 원료 전구체의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옵니다. 중국 업체가 원료를 멕시코 카르텔에게 보내면 카르텔은 그걸 섞어서 미국으로 배달하는 구조죠. 미국은 이걸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니라 중국이 멕시코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버리는 소리 없는 화학 전쟁으로 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돈의 흐름입니다. 카르텔이 미국에서 마약을 팔아본 엄청난 달러,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세탁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중국계 브로커 네트워크입니다. 카르텔이 달러를 주면 중국 브로커들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위안화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검은 돈이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고 그 돈은 다시 멕시코 내에 중국 공장을 짓거나 땅을 사는 데 쓰입니다. 즉 멕시코 카르텔의 자금줄이 곧 중국의 영향력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미국은 엘 맨초를 제거함으로써
이 거대한 마약 마이너스 금융 마이너스 중국 삼각 커넥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 영리한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에 공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충 조립만 한 뒤 이건 멕시코산이야 라며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을 하는 이른바 우회 전략 니어 마이너스 쇼링을 쓴 거죠. 미국 입장에선 뒷마당을 빌려줬더니 원수가 내 이름을 사칭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멕시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며 중국산 부품을 규제하고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2. 멕시코에서 중국의 마약 커넥션과 우회 수출로를 막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남쪽과 뒷마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의지하는 에너지의 심장부, 그리고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중동의 맹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지르던 그날, 과연 그곳에선 어떤 비밀스러운 목표가 타격당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4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 전역의 핵심 시설을 동시에 타격한 건데요. 겉으로 내건 명분은 뻔합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미국의 진짜 목표는 이란 그 너머 바로 중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중국에게 이란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히 친한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란은 중국에 하루 14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공급하는 핵심 주유소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기름을 팔 곳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중국에게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610달러나 싼 값에 기름을 넘깁니다. 중국은 이란 덕분에 매년 수조 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주유소를 폭격해버렸다. 이건 중국더러 이제 비싼 돈 내고 기름 사오든가 아니면 굶든가 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란도 바보는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중국으로부터 최첨단 방공 시스템 HQ-9가 레이더 기술을 대거 들여왔죠. 중국은 이란을 자신의 중동 보조 배터리로 쓰기 위해 25년 동안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으로 중국이 정성껏 깔아준 이란의 방어망이 처참하게 뚫려버렸습니다. 이건 이란에게만 굴욕인 게 아닙니다. 자기 기술력을 믿고 투자했던 중국의 체면과 전략이 통째로 날아간 사건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사건을 지도 위에서 선으로 연결해 볼까요? 1. 남쪽의 베네수엘라 에너지 거점. 2. 북쪽의 멕시코 자금줄과 무역로. 3. 서쪽의 이란 에너지와 지정학적 보루. 어떤가요? 이 세 점을 이으면 중국을 완벽하게 가두는 거대한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나요? 미국은 단 2달 만에 중국이 전 세계에 박아놓은 가장 중요한 말뚝 3개를 차례대로 뽑아버린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둘이 링 위에서 주먹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링 주변의 조명, 물병, 심지어 관객석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정권을 흔들고 멕시코의 마약왕을 잡으면서 중국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값이 요동치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의 공급망이 바뀌며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를 구별해내고 살아남아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